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본 동사 break의 세 가지 뜻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가지나 되는 뜻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져왔으니까 이것부터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의미부터 알아보겠는데요. 깨다, 부수다, 뭔가 이렇게 깨지는 거, 부서지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문장으로 알아볼 건데 일단 질문을 주고 브레이크로 대답을 해보는 식으로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묻고 있죠. 이거는 영어로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What happened to? 이거를 활용해서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What happened?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대상을 말해주고 싶다면 to 다음에 그 대상을 꺼내주시면 돼요. What happened to you?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뭔가 쿵 소리가 나거나 무슨 일이 발생한 것 같을 때 What happened to you? What happened to you?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동사 활용해서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습니다. 정보를 하나씩 꺼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넘어졌다. 두 번째는 팔이 부러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어로 I fell and broke my arm. 이렇게 됩니다. I fell. 이거는 과거형으로 넘어졌다, 쓰러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와, 그래서 I fell and broke my arm. 그리고 break my arm이라고 하면 어떤 내 신체 일부가 부러졌다. 여기서는 arm, 팔이 부러졌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내가 깨먹은 게 되니까 이거는 break my arm. 그대로 써주셔도 괜찮아요. 물론 과거형이니까 broke 이렇게 바꿔줬죠. 그래서 여러 사건이 순차적으로 일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일어난 것부터 하나씩 말해주시면 됩니다. I fell and broke my arm. 한번 더 해볼까요? I fell and broke my arm.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것도 같이 가볼게요. 먼저 질문부터 보면 누가 창문을 깼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보면 Who broke the window? Who broke the window? 누가 who 깼나요? broke 뭘 깼죠? the window 창문을 깼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쭉 이어서 가면 who broke the window? Who broke the window?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o broke the window? 누가 창문 깼어? 이러니까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break 사용해서 얘기해 볼게요. 제임스가 창문을 깬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확실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뭐뭐인 것 같아를 얘기하고 있죠. 이럴 때는 맨 앞에 I think를 넣어주시면 돼요. I think James broke the window. 제임스가 깼습니다. 창문을. 주어 동사부터 차근차근 보면 James broke the window. James broke the window. 노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James broke the window. 고개를 움직이면서 따라하면 더 멜로디를 타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깼어요가 아니라 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I think James broke the window. I think를 제일 앞에 꺼내줬죠. 제 생각에는 제임스가 깬 것 같아요. I think James broke the window. 이런 식으로 일러 바치고 있죠.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할 때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 번 영어 문장을 따라해서 입으로 착 붙여주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거든요. 꼭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미도 계속 가보겠는데요. 규칙이나 약속이나 기록 등을 깨다. 예를 들어서 break the record 하면 어떤 기록을 깨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제가 예제 몇 가지 예문 알려드릴 건데 이거 외에도 책을 보시면 더 많은 예문이 있으니까 함께 사서 활용해 주신다면 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이거 이론보다는 문장 많이 보고 많이 따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책을 함께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You promised me you wouldn't do that.
여기서 promise란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약속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느낌이 좀 더 추가되냐면 맹세의 느낌이 추가돼요. 가볍게 약속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치과나 이런 데 약속하는 것보다 나 그러지 않을게, 뭐뭐 할게, 진짜 약속해, 이런 식으로 맹세에 가까운 약속이 promise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you promised me, 너가 나한테 약속했잖아, 맹세했잖아, 이런 느낌. 가장 먼저 주어 동사로 첫 번째 의미 단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You promised me. You promised me. 그 다음 어떤 걸 약속했죠? You wouldn't do that. 그리고 여기 보시면 wouldn't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형태는 will not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면 promised, 약속한 게 과거죠? 과거 시점에서 뭐뭐 하지 않기로 했잖아. 이것도 똑같이 과거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would not, 줄여서 wouldn't, 이렇게 해준 겁니다. You wouldn't do that. 그러면 과거 어떤 한순간에 뭐뭐 하지 않기로 약속한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하나씩 천천히 해보면요. You promised me you wouldn't do that. 하나씩 따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처음에 따로 연습하다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붙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 promised me you wouldn't do tha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사과를 I'm sorry I broke my promis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promise 하면 약속하다란 동사로도 사용되고요. 약속이란 명사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broke my promise, 약속을 어긴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broke는 break의 과거형으로 보면 되겠죠? I broke my promise. 내가 내 약속을 어겼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과하기 위해서 가장 앞에 I'm sorry, 이걸 제일 먼저 써줬어요. 미안해요, 약속을 어겨서. I'm sorry I broke my promise. I'm sorry I broke my promise.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항상 조심하는 편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건 Are you always careful? careful 하면 조심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be careful, 이 말로 조심해 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서는 항상 조심하나요? 라고 묻고 있으니까 are you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Are you always careful? do you로 들어갔다면 일반 동사, 먹다, 마시다, 달리다,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거고요. 여기서는 are you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뭐 하세요, 형용사 형태가 주로 등장합니다. Are you always careful? 항상 조심하는 편인가요? 라고 묻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법을 어기지도 않고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하지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것도 물론 break라는 동사를 활용할 수 있겠죠. 영어로 I've never broken the law. I've never broken the law.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는 현재 완료 형태가 사용됐죠. IPP. 그런데 I've never pp라고 하면 이 never이 붙어서 절대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경험을 얘기해 줍니다. pp 형태는 동사의 3단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break, broke, broken,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완료 나올 때마다 관련된 동사 pp 형태 함께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좀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 동사는 이렇게 되는구나. 몇 번 보다 보면 눈에 익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I've never,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broken the law, 법을 어긴 적이, 법을 깨트리다, 어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break the law, 법을 어기다. 이렇게 덩어리로 겪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문장을 꺼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ve never broken the law. I've never broken the law.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의미 보면요.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분위기를 깨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깨트리는 거, 이거는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 의미에다가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는데 이거를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으니까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연습해 보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상처받았을 때 영어로 How could you do that?
네가 어떻게 how dare 이렇게 쓰면서 강한 배신감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how could you do that도 네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w could you do that? 한 번 더 같이 해볼까요? How could you do that? 네가 어떻게 그래? How could you do that? 대답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미안해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어요. 라는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I'm sorry.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break your heart. 심장, 하트를 부수다가 아니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앞에 I didn't mean to가 등장하고 있죠. mean, 이게 의도하다, 의미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서 I didn't mean to, 뭐뭐 할 의도는 없었습니다라고 오해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I didn't mean to. 다 같이 해볼게요. I didn't mean to. 그 다음 어떤 행위를 넣으면 되겠죠. 여기서는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그럴 생각은 없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하나씩 꺼내주시면 되겠죠. 미안합니다부터 가볼게요. I'm sorry.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한 번 더 해볼게요. 미안한 느낌으로 I'm sorry. I didn't mean to break your heart.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요. 질문부터 가보시면 여기 조용한 것 같아요. It's a bit quiet here. quiet. 조용한인데요. A bit quiet 하면 조금 조용하다. 좀 그런 것 같아요. A bit.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보통은 소곤되면서 얘기하겠죠. It's a bit quiet here. It's a bit quiet here. 혹은 어디 처음 갔을 때도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며칠 전에 어떤 강의, 세미나를 갔다 왔거든요. 글쓰기 관련 세미나인데 거기서 처음에 다들 눈치만 보고 너무 조용한 겁니다. It's a bit quiet here. 여기 좀 조용하네요.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한 명이 우리 어색한 분위기 겸 게임을 할까요? 네, 물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기소개하고 조용히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아마 활발한 분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Let's play a game to break the ice. break the ice 하면 얼음을 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음같이 차가운 분위기를 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break the ice. 분위기를 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Let's play a game. 우리 게임을 해요. Let's play a game. 뭐 하려고요? To break the ice. 어색한 분위기를 깰 겸 게임을 하죠. 간단하게 막 이런 게임 같은 거 이미지 게임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살짝 좀 누그러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활발한 분들이라면 Let's play a game to break the ice.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break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단순하게 깨뜨리라 라고 아는 것보다 이렇게 문장을 통해서 연습해보면 이렇게도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게 몸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론으로 아는 거 이거 금방 날아가고 나중에 알아도 써먹을 수 없거든요. 꼭 대화로 문장으로 연습해보세요. 책 구입하셔서 같이 보시면 더 많은 문장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제임스가 창문을 깬 것 같아요. 오늘 했던 문장인데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